뭐 그제 하던 거 연장이야. 연장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좀 어렵고 문제를 조금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체인지 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서로 다른 세 점에서 이렇게 만나래. 근데 걔는 다른 말로 그러면 다른 말로 연립해가지고 실근이 3개 있으란 얘기거든요. 맞죠? 맞잖아. 교점이 3개? 그럼 연립했을 때 실근 3개. 이거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자. 그냥 K를 움직이게. K를 움직이기에 얘를 이렇게 넘겨요.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다시 문제 체인지 이 함수랑 이 함수가 교점 3개. 요렇게 문제를 바꿔버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조금 만져가지고 이런 형태로 바꾸겠다. 왜냐면 얘를 움직이는 건 좀 귀찮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Y는 K를 움직여가는 게 낫잖아요. Y는 K를 움직이면서 교점 3개를 보는 게 이게 교점 3개를 보는 것보다 낫다고. 알겠죠? 그래서 연립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거치겠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끝나는 상황이다. 그리기만 하면 끝난다. 역시 그냥 그림 그리기만 하면 끝나는구나. 자, 이거 그리러 가자 여러분. 미분. 자,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가 될 거고, 그럼 3으로 묶어내 주시면, 자, 그러면 3, 1, 뿔뿔. 그럼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다, 그치?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 요렇게. 그러면 개형이, 자, 증가, 감소, 증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극값만 잘 보면 돼. 자, 극값만 잘 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3, 얼마인지 확인할 거고, 마이너스 1, 얼마인지 확인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되죠? 자, 이제 천천히 해. 빨간 동그라미 친 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3 집어넣어보면은 0이야.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면은 그럼 마이너스 4야. 됐어.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다? Y는 K를 움직여가면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뭐였죠, 여러분? 교점이 3개일 때야. 교점이 3개면 결국 여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네, 여기. 그럼 이제 K가 뭐와 뭐 사이, 여러분? 마이너스 4랑 0 사이에 깔려 있으면 돼. 여기가 답이구나, 요렇게. 2번이다, 그치? 여러분이 과제했던 내용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쵸? 괜찮죠? 질문 있나? 다음. 자, 그 다음 유형도 보니까, 또 일단 방정식 문제야. 또 방정식 문제인데, 자, 그거네, 그거. 곡선 밖의 점에서, 우리 했던 문제네, 했던 문제인데, 얘를 이제 방정식 활용 문제를 끌고 가면서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뭐, 이미 접선식 만들어가지고, 1,1 지날 때 서로 다른 t가 몇 개? 2실근. 요렇게 푸는 문제 있었잖아요. 왜? 맞지? 내나 그 문제야. 내나 그 문제인데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거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점 기울기 t, t 세제곱 마이너스 kt. 그래서 얘 기울기랑 그 다음에 f't랑 같을 때 얘가 서로 다른 2실근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가는 방향은 얘 아니면 얘로 너네가 가주면 되겠다. 둘이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임의접선 방정식 잡고 1,1 지날 때 t가 2개 뭐 이렇게 하든 아니면은 2점 기울기랑 f't랑 같을 때랑 이렇게 깔아가지고 서로 2실근 뭐 이 중에 뭘로 가든 건 너네 자유. 2개 똑같은 식이야. 됐어요? 요걸로 갈게. 여기까지 질문. 이제 이거 푸는 건데, 여러분 봐봐. 자, 그럼 t-1 곱할 거잖아. 그럼 t-1 곱하자. 그럼 t 분배. 자, 마이너스 1 분배. 자, 요거.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해 보면은 오른쪽 다 넘어가자.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이게 서로 다른 2실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요렇게.
두 개의 접선을 꺼라. 그 말은 t가 2개 있으란 얘기죠. 조건을 만족하는 t가 2개 있어라.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끌고 간다? 요렇게 끌고 간다는 거지. 우리가 배운 개념. k 놔둘게요, 여러분. 요렇게 놔 끌고 가서, 자, y는 왼쪽 함수는, 자, 그 다음 y는 오른쪽 함수가 교점 2개. 요렇게 이제 끌고 가겠다. 이렇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유형을 이제 방정식 활용을 이용해서 식을 좀 만진 다음에 그러고 이제 함수 문제를 바꾸겠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그럼 이거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 그릴 거니까 역시 미분 한번 때려주시고, 자,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6t. 자, 그러면 마이너스 6t의 t마 1 요렇게. 그죠? 그럼 위볼록이잖아. 위볼록이니까 뭐 바로 할게요, 여러분.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자, 그럼 극값은 지금 부호바뀌는 지점이 0이랑 1인 거죠. 요렇게 그림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예,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위볼록 2차 함수 0, 1. 그러면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자, 우리 여기 0 넣어봐. 0 집어넣으면은, 아, 여기 마이너스 1이구나. 그 다음 1 넣어봐. 0이구나.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제 봐봐. 그럼 또 이제 하면 되잖아. y는 k 잡아놨잖아. 그 y는 k가, 자, 교점이 이제 2개 나오래, 2개. 그러면 이제 여기는 교점이 1개잖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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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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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1개, 1개, 1개. 그러면 2개는 여기랑, 자, 그 다음에 요쪽에 요렇게 되겠다. 맞죠? 요렇게 정답 되겠네요. 결국 지금 k가 얼마일 때, 여러분? k가 0일 때랑 요거, 자, 그 다음 k가 마이너스 1일 때랑 여기, 자, 요때가 2개구나. 그치? 그러면 답이 지금 이렇게랑 이렇게 2개 나왔는데 0은 하지 말래. 그러니까 답은 2번이 자동으로 잡히겠다. 그치? 됐습니까? 자, 이러면 방정식 문제가 끝나죠. 개념 노트 좀 펴주시고, 개념 노트 좀 펴주시고, 뭐로 정리하면은 우리가 방정식 활용을 했잖아요. 그 다음 개념이 이제 부등식 활용입니다. 부등식 활용. 자, 개념 노트에 부등식 활용해 주시고, 역시 공짜입니다, 여러분. 쉬워요. 부등식 활용 이렇게 적어주시고, 됐죠? 역시 그래프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등식이 원래 고1 때부터 배우던 개념이 함수예요, 함수.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 막 이렇게 만약에 나와있다. 2차 부등식이 이렇게 나와있다. 여러분 어떻게 풀어요? 임마 이거 그림 그리잖아요. 얘 그림 그려보면은 D가 0보다 작으니까, 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구나. 따라서 얘의 정답 모든 실수구나.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부등식이 함수로 접근하는 걸 알아요. 맞잖아요. 그냥 그래프 그리면 돼, 그냥.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부등식이 이렇게 주어질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야. 그치?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모든 x에 만족하라, 뭐 이렇게 문제 나왔다 칩시다. 모든 x에 만족하세요.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다고 치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 물론 얘랑 2개를 그려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얘랑 2개를 그려도 되는데, 근데 그림을 그렸을 때 무조건 얘가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얘가 만약에 4차 함수다. 얘가 뭐 이렇게 생겼다. 얘 3차 함수다. 얘는 뭐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지?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안 푼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 4차 함수 그림 그리고 얘 3차 함수 그려가지고 그걸 풀겠다. 그렇게는 안 할 거다. 알겠죠? 만약에 이 문제를 따로따로 풀 거면 어떻게 하면 돼? 얘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고, 아니 그렇게 또 안 돼.
이 따로따로는 보기 힘들다 여러분. 못해. 그렇게는 못하겠고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바꾸냐면 이걸 따로 보지 않습니다. 따로 보지 않고 얘를 이항해. 얘를 한쪽을 이항해서 이렇게 넘겨. 이걸 0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편한 풀이다. 부등식 활용은 그냥 한쪽을 0으로 만들어요. 됐지? 자, 제일 처음에 일단 이걸 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면 된다? 얘를 그려. 이 왼쪽 이거 있죠, 이거. 왼쪽 함수를 이거를 그리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림이 뭐 이렇게 그려졌다 칩시다. 예를 들어 이게 이렇게 그려졌다 치자. 됐어요? 내가 얘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자. 여기 그려졌다 치자.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뭐 하면 끝나요? 뭐 하면 끝나요, 여러분? 자, 이 최소값을 구해. 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네. 일단 육안으로 할게요. 여기가 최소값이네. 얘가 이 조건을 만족해주면 맞잖아요. 얘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당연히 0보다 커요, 안 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0보다 크든 0이든 이 돼버리면 나머지 애들은 자동으로 조건을 만족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x에 만족하려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끝이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됐죠? 그럼 만약에 부등식 방향이 뭐 예를 들어 반대다. 그러면 그림 자체가 최대값이 존재하게끔 문제가 나오겠지. 알겠죠? 이 말의 핵심이 뭐다, 여러분?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무조건 웬만하면 다 넘겨가지고 0을 놓는 게 나아요. 알겠지? 방정식처럼 그냥 K 놔도 되나요? 돼. 해도 돼. 근데 여러분이 문제 풀다 보면 느낄 거야. 아, 한쪽이 0인 게 가장 편하구나. 알겠지? 그래서 이 상황이면 아,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끝나는구나.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풀다 보면 아, 그런 얘기구나 라는 걸 알 겁니다. 여러분 끝이에요. 역시 그래프 말면 공짜다. 그래프 못 그리면 안 됩니다. 됐죠? 바로 문제 볼게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 자, 요런 식으로 문제를 부등식 문제를 줄 거야, 니네한테. 요런 식으로 부등식 문제를 줘요. 그러면은 자, 뭐 K를 놔두고 뭐 얘를 넘기겠다. 방정식처럼 풀게요. 뭐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되는데 무조건 0인 게 편합니다. 왜냐면 0이라는 게 X축이잖아요. 그러니까 X축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편하다고요, 여러분. 무조건 X축보다 위에 있어라. 이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어라. 1에서 3범위에서만.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럼 여러분 그냥 뭐 하냐? 그냥 그려라, 이거. 이 그리면 끝난다, 여러분. 이거 딱 그려라. 2범위에. 그럼 봐봐요, 여러분. 저거 미분. 자,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고, 그러면 3x x 마이너스 0, 4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요 극값 위치가 그럼 0이랑 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만 보래, 여기만. 그럼 이제 잘라. 좀 찾아. 1 어딨어? 1, 0보다 좀 오른쪽에. 요쯤 있겠네. 3 어딨어, 3? 4 왼쪽, 여기 있겠네. 그러니까 그래프 이거 있죠, 이거. 이것만 신경 쓰면 돼. 그러면은, 쟤를 요렇게 잘라와봐. 이렇게 감소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감소함수가 이렇게 있어. 얘가 0보다 크래. 다른 데 안 봐도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어디만 보면 돼? 0보다 크라고? 얘만 보면 돼, 얘만 보면 되잖아, 얘만. 맞죠? 이것만 보면 돼, 이것만. 그러면은 일단 B였지만 3 넣어. 자, B였지만 3 대입해가지고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96, 54 플러스 K 마이너스 27 얘 구해. 자, 그래놓고 이제 생각을 해봐. 자, 이 K-27이라는 애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0보다 커, 안 커? 당연히 성립해야 하네.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이거 빨간색이 0보다 큰 것만 하면 된다. 빨간색이 0보다 크래. 이 값이 0보다 크래. 맞죠? 무조건 성립하래. 1에서 3까지는 무조건 성립하래.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0보다 크래. 그러면 우리는 제일 작은 지점이 0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 자동으로 0보다 크니까 다 성립할 거 아니야. 맞지? 자, 뭐만 조사하면 돼? 등호 조사만 하면 돼. 등호 조사만. 그러면 여러분 등호라는 건 뭔데? 등호라는 건 얘가 0일 때잖아. 얘가 이 K-27이 0일 때 요 상황. 자, 돼야 안 돼? 왜냐면 어차피 3 조사 안 할 거잖아, 여러분. 어차피 지금 3 넣을 겁니까? 3 안 넣을 거잖아. 그러면은 3 안 넣을 거라며. 3은 안 넣을 거야. 그럼 3보다 작은 거 집어넣을 거잖아. 집어넣어봐. 0보다 크네. 0보다 크네. 다 0보다 크네. 다 0보다 크네. 성립해야 하네. 되네. 등호 쳐 안 쳐? 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등호 조사만 잘하면 되잖아.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등호 조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등호까지 쳐야 되는 상황이고, 자, K는 27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5번이 정답이 나오겠다. 됩니까? 이해돼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자, 등호 조사 이거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건 당연히 되고, 그래서 K-27이라는 애가 0보다만 크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됐어요? 여러분 요런 느낌으로 좀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다음. 바로 밑에 있다. 자, 또 부등식인데 봐봐. 자, K 요 상태에서 해도 되긴 돼. 근데 넘겨서 한쪽 0 만드는 게 편하다, 여러분. 부등식 문제는 한쪽을 0으로 만드는 게 편하고. 자, 이렇게 넘긴 다음에 또 이거 그려, 이거. 됩니까? 쟤 그려서 x에 대입했을 때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라. 항상.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x를 사용할 거네. 그러면 요 범위에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여러분. 미분. 자, 그럼 1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뭐고 이거? 자, 6으로 묶어내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근 있죠? 자, 근이 있고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1인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1? 맞나? 그럼 범위가 좀 귀찮은데. 잠시만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k. 미분하면 12x 제곱. 맞아. 6으로 묶어내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애쉬 맞아. 자,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지노? 여러분, 이 함수가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지금 두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1이니까 그 값의 위치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컴마가 될 거고, 여기가 지금 1컴마가 되겠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이해돼요?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 3차함수 그래프. 그치? 자, 이렇게 그렸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예요. 마이너스 1부터. 잠깐만.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1컴마랑 1컴마 위치 비교 좀 할게요. 그 값이지. 왜냐면 우리는 계속 뭐 하고 있지? 최소값이 중요해요.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자동이다. 지금 이렇게 풀고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최소값이 조건을 만족하면 나머지는 자동이다. 이렇게 풀고 있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1컴마랑 1컴마 중에서 최소값이 어딘지를 일단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어디 갔노? 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 자,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자,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1마 k 이렇게 되나? 그 다음에 1 넣어봐.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5마 k 이렇게 되나? 그럼 이가 더 작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겠네요, 여러분. 얘보다는 좀 위에 있겠네.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요렇게. 자, 얘가 항상 0보다 크나 같으래. 그럼 우리는 여기만 본다. 최소 위치만 본다. 최소 위치. 그러니까 이 최소 위치 끝났네. 이 최소값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최소값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괜찮아요? 이해돼요? 이거는 등호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는 등호 조사를 왜 했어, 여러분? 아까는 최소값이 빵꾸니까, 여러분. 여기가 최소값이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면서 등호 조사를 들어갔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최소값이 빵꾸가 아니잖아, 여러분. 얘도 만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이 아이도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거 끝나네. 얘가 문제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이 최소값이 문제 조건을 만족하면 나머지는 자동이다. 요렇게.
이해됩니까? 답 뭐예요? 요렇게 되겠죠. 최대값 마이너스 5. 자, 5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여러분 질문. 다 비슷하죠, 문제. 비슷비슷하고 그냥 풀면 됩니다. 여러분 최소값 잘 찾아야 되겠다. 됐죠? 자, 다음 또 부등식인가? 또 부등식이다, 여러분. 또 보세요. 자, 마찬가지 이번에 모든 실수네. 그림 전체네. 그러니까 일단 이 4차 함수를 그려야 돼요. 알겠죠? 이 4차 함수를 그려서 똑같아. 또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찾으면 돼.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더래. 그러니까 우리는 역시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자동으로 다 성립하겠구나. 됩니까? 자, 그럼 그림 그리러 갈 거야. 미분. 그러면 4x 세제곱 플러스 4k 이러면 한실근인데 여러분. 자, 잘 봐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어차피 뭐 k가 0만 아니면 얘 무조건 한실근 두어근이야. 물론 k가 0이 돼버리면 k가 0이면은 4x 세제곱이고요. k가 만약에 0만 아니면은 한실근 두어근이죠. 한실근 두어근. 뭐야? 맞잖아, 여러분. 얘 봐봐. 판별 써봐, 이거. 옛말 이거 판별 써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봐. 이게 이렇게 음수 나오잖아. 음수죠, 음수. k가 0만 아니면. 맞죠? k가 0만 아니면 음수잖아. 그러면 여러분 봐봐. 어쨌든 지금 도함수가 이렇게 잡혔잖아. 그러면은 자, 만약에 k가 0이다. 만약에 k가 0이면은 뭐 그러면 그냥 0에서 이렇게 4x 세제곱 3중근 그래프 이렇게 나올 거고, 만약에 k가 0이 아니다. k가 0이 아니면 한실근 두허근. 근데 그 한실근의 위치가 마이너스 k잖아요. 맞지? 한실근의 위치 마이너스 k에다가 쌤이 뭐랬어? 한실근 두허근이면은 못 그려. 대충 그리세요. 맞불이 중요해. 됐죠? 맞불 되는 게 중요하지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봐봐. 어차피 그러면 fx는 감소 증가야. 여기도 감소 증가고 여기도 감소 증가잖아. 맞죠? 이해돼요? 괜찮지? 자, 그러면 여러분 최소값은 여기야. 그 다음에 그럼 최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k, 1대인데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이거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왜냐면 여기 0,인데 여기 0,인데 k가 0이니까 어차피 얘도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차피 두 개가 똑같은 위치인 거 보여요, 여러분? 둘 다 어차피 마이너스 k,로 접근해도 되잖아. 최소값의 위치가. 맞지? 그러면 두 개 한 번에 할게요, 여러분. 어차피 둘 다 마이너스 k,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k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k 집어넣으면 자, 3-3k 4제곱 찾았어. 자, 최소값이 지금 이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끝났잖아. 우리 맨날 하는 거 지금. 최소값이 조건을 만족하면 나머지 자동이다. 이렇게. 됩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지금 보니까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얘만 조건을 만족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자, 우리 그러면 이 4차 부등식만 잘 풀면 돼. 알겠죠? 그럼 여러분 이 4차 부등식 안 배웠는데요? 괜찮아. 무조건 플러스인 건 제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마이너스 3 나눠봐. 마이너스 3 나누면 부담이 바뀌잖아요. 아이고. 마이너스 3 나누면은 부담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합차해. 합차. 이렇게 합차 딱 하는 순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 무조건 뿔이잖아. 이건 무조건 항상 뿔이잖아요. 항상 뿔. 맞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갈 수 있어? 너는 어차피 항상 뿔이니까 곱해서 음수가 나오려면 그냥 네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알겠어요? 됐죠? 여러분한테 3, 4차 부등식을 줬다는 얘기는 무조건 항상 플러스인 애가 있을 거야. 알겠습니까? 항상 플러스인 애는 제껴도 된다고. 나눠도 되고요. 알겠죠? 이 나눠도 되잖아. 양변 나눠도 돼, 여러분. 됐지? 자, 그러면 끝났잖아. 2차 부등식 왔죠? 4이죠? 정답이야. 자, 따라서 정수 K의 개수는 3개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치? 정답 3개.
자, 여러분 질문, 부등 질문 끝나갑니다. 부등식. 자, 여러분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바로 옆에. 여러분, 이거 뭐예요? 항상 위쪽에 있다. 그래프가 항상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대입을 했을 때 무조건 크다는 얘기야. 똑같은 x를 대입했을 때 커란 얘기죠. 항상 위에 있다는 거는 똑같은 x를 대입했을 때 더 커라. 이제 부등식으로 바꾸는 거, 이건 고일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부등식으로 바꾸면 지금 일단 얘야. 근데 항상, 이게 지금 모든 실수 x에 다 성립한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하면은 a 범위가 어떻게 되냐, 요렇게. 맞죠? 그럼 여러분 일단 식을 좀 써볼게. 자, fx가 gx보다 크다라는 이 해의 범위가 무조건이래. 그러니까 항상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대. 이렇게 성립하는데 그러면 a가 뭔데? 이렇게.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우리 이때 풀던 문제랑 똑같죠? 왼쪽으로 다 넘깁니다. 한쪽 0 만들게요. 알겠죠? 왼쪽으로 싸그리 넘겨서 한쪽으로 0 만들게. 자, 그러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가, 자, 이렇게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 성립하려면 a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자, 그릴 겁니다. 자, 미분 때리고 뭐고 이거? 조리제법 마이너스 1. 자, 3차, 2차, 1차 상수항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일단 마이너스 1근에다가 이거 4 좀 빼낼게요. 4 빼내면 이거 또 되네 이거. 자, 이러면은 최종적으로 근이, 자, 얘가 도함수의 근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중근 한실근이에요, 여러분. 됐죠? 자, 그럼 중근 한실근은 좀 잘 안 나오니까 해볼까요? 자, 도함수가 지금 f'x 아니죠? 지금 우리 뭐 뺐지? fx 빼기 gx 했나? fx 빼기 gx 잠깐 치워놨게요. 자, 그러면은 넘겼죠, 여러분? 넘겨서 뺐어요. 맞죠? 이 함수 잠깐 치환했어요. 괜찮습니까? 자, 우리 지금 미분했죠? 이거 미분했죠? h'x가, 자, 지금 근이 지금 마이너스 1이랑 2에다가, 자, 중근 한실근. 자, 그러면은 중근 접하고 실근 통과 이거였죠? 감감증. 자, 그래서 감소 증가. 자, 따라서 hx가 감소 증가 찾았어요. 어디? 최소값. 됩니까? 찾았죠. 자, 그럼 우리 최소값 노리고 있고, 최소값은 결국 2 넣었을 때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여기다 2 또 넣어요. 2 집어 넣으면은 16 마이너스 46 24 마이너스 16 플러스 a. 자, 따라서 a 마이너스 24. 끝났습니다. 얘가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구나. 등호 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등호 치면 안 되죠, 여러분. 얘가 0이면은 그럼 여기서 성립 안 해요. 맞잖아. 여기 성립 안 해버려. 그래서 등호는 치면 안 된다. 얘가 0 되면 안 돼. 자, 따라서 A가 24보다 크기만 하면 되고 5번이 정답이 되겠다. 됐죠? 역시 그림 그리고 여러분, 역시 모든 x에서 만족하려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된다. 자, 그럼 질문.
자, 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개념 노트. 자, 여러분 개념 노트 펴주시고, 자, 마지막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뭐야, 속도와 가속도, 속도와 가속도라고 적어주시고, 자, 여러분 일단 들어가기 할게요. 이걸 하려면 일단 앞 개념을 모르면 못해요. 앞 개념을 모르면 못하는데 그 여러분 기억나나? 리미트 이따 할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이 그건데 여러분, 이게 x 어차피 날라가죠. 내가 x 변화량을 뭘로 해서 설명해줬죠? h. 이 델타 x가 x 변화량이에요. 이건 h로 설명해줬고, 이거 날라가니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 식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x가 이제 델타 x만큼 변화했을 때, 자, 그 점 x, 델타 x, 함수값, 그 다음에 변화하기 전 x, fx의 함수값의 기울기입니다. 즉 평균 변화율이야. 됩니까? 여기가 괜찮죠? 이 평균 변화율. 그래서 x가 변화하는 거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그러니까 이건 기울기죠. 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 델타 x라는 이 변화량을 0으로 보내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 이 기울기가 굉장히 촘촘해지면서 순간적인 기울기, 순간 변화율로 바뀌죠. 그게 미분계수고, 여러분 뭐라 배워요? f'x 이렇게 배웠었죠.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외에 그건 알잖아. 거속시 알죠? 뭐 여러분 암기법도 있잖아요. 뭐 겉이 넓으면 속이 시원하다. 졸라 유치하죠. 자, 뭐 아무튼 너네 알아서 외우세요. 거머리는 속이 씹을 거다.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안 외웠어요? 어쨌든 거속시 해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잘 보세요. 이제 뭘 하나를 설정할 거냐면 운동 하나를 좀 설정할게요. 요 위를 움직이는 어떤 P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은 이 점 P의 운동 함수 있죠. 자, 점 P의 운동 함수. 즉, 점 P의 위치라고 할게요. 현재 점 P의 위치 함수를 ft라고 좀 하겠습니다. ft. 자, 이때 t는 뭔데요? 하면은 t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ft는 결국 뭔데요? 하면은 자, 적어놨네요. 위치입니다. 위치. 자, 시간에 따른 위치. 그 몇 초일 때 p가 어디에 있고 몇 초일 때 p가 어디에 있고 이런 운동식. 괜찮아요? 알겠죠? 시간에 따른 어떤 운동식 하나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위치식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자,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시간 변화, 시간이 좀 흐르겠죠? 그 흐르는 시간 변화를 델타 t라고 잠깐 하겠습니다. 그 시간 변화를 델타 t라고 잠깐 할게. h를 안 적었다, 여러분. h를 안 적었고 아까처럼 변화량은 그냥 델타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됐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잘 봐요. 시간이 변화한 게 있을 거야. 거기서 다시 t 빼고, 자, 그 다음에 그때의 위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때의 위치를 또 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이거 아까 뭐야? 이거 기울기잖아.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그치? 그게 지금 요 식에서는 어떻게 돼? 요 식에서는 이게 뭐 돼? 이게 뭐 돼? 이게 뭐가 돼? 시간 변화가 되죠. 맞잖아요. 시간이 변화한 양.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델타 t가 뭐 6초 뒤를 보겠다. 2초 6초다. 그럼 둘이 뺀 거잖아. 그럼 4초 흐른 거잖아요.
알겠지? 그럼 델타 t가 남을 거고 시간 변화가 될 거고 얘는 뭐야? 그렇게 시간이 변화했을 때 위치 변화야. 자, 시간 변화분의 위치 변화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 이런 거야. 보세요. 그냥 딱 수치적으로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1초일 때 위치가 뭐 4야. 근데 뭐 4초일 때 위치가 10이래. 자, 이렇게 지금 하나만 설정했어요. 알겠죠? 1초일 때 F1이 4래. 4초일 때 F4가 10이래.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식이 뭔데? 이 식이 뭐냐면 시간이 3초 변화했을 때 위치는 6 변화했다. 이거 지금 잡은 거잖아. 시간이 3초 변화할 때 위치가 변했대. 시간분의 거리, 속도잖아. 맞지? 그럼 이게 지금 뭔데, 여러분? 이거 평균 속도예요. 이 운동의 평균 속도라고. 보여? 맞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니네 계산해봐. 3분의 6, 그럼 2잖아. 그럼 이게 뭔데? 초당 2 움직인다는 식이잖아요. 초당 2 움직인다는 식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알겠어요? 그럼 지금 이 잡은 식이 뭐라고, 여러분? 평균 속도가 돼요. 근데 여러분 봐봐. 여기서 우리가 이 식을 이제 뭘 때려버릴 거냐? 이 식에다가 리미트를 때린다 생각해봐요. 요 식에다가 리미트를 때려버린다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거랑 똑같아. 얘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었어? 이것도 이런 평균 기울기가 있으면은 델타 t가 0으로 오면서 이 기울기가 촘촘하게 보죠. 촘촘하게 보다가 결국 한 점에서의 기울기로 보는 게 미분계수의 정의잖아. 맞지? 그럼 이건 뭐가 돼요, 여러분? 이건 뭐가 돼요? 델타 t를 당겨. 시간 변화를 당겨. 원래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평균 속도를 구하다가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이게 당겨 오잖아요. 그럼 이제 요 평균 속도 보다가 이 평균 속도 보다가 그 다음 초를 더 당겨. 1초 평균 속도 보다가 더 당겨. 0.1초 평균 속도 보다가 0.0001초 평균 속도 보다가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순간 속도가 나오죠. 그 순간의 속도가 나오잖아. 그치? 그 순간의 속도가 되면서 얘 의미가 뭐가 돼버린다, 여러분? t초일 때의 속도가 돼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순간속도.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t초부터 자, 극한 왔어. 극한 왔어요. 극한 왔어. 이렇게 돼버리잖아. 이렇게 돼버리잖아. 극한 개념으로 적어주면 이 식의 의미가. 근데 얘는 결국 뭐야, 여러분? 그냥 결국 t초 속도가 돼버린다고. 알겠죠? 그 점에서의 속도가 돼버린다고. 이해돼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여러분 이 식 뭔데? F'T잖아.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 식이 뭐라고, 여러분? t초 속도구나. t초에서의 속도. 즉 속도 함수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얘가 결국 속도 함수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내용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뭐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상 모든 식의 이유를 다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문제에서 여러분 위치 함수를 줄 거야.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위치 함수를 줄 거야. 얘를 t로 미분 때려요. t로 딱 미분 딱 때리면은 결국 얘는 F'T가 될 거 아니야? 이 식이 뭐라고, 여러분? 속도 함수라고. 방금 했잖아. 속도 함수라고. 넣으면 속도인 함수라고. 넣으면 속도. 시간을 대입하면 속도가 나오는 함수가 결국 F'T라고. 이유는, 원리는 방금 다 설명했고. 괜찮아요? 이 원리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괜찮아. 미분하면 속도야. 알겠죠? 이해돼요? 한 개 더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뭘 배웠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F'T를 배웠다. 자, 여기서 잘 봐요. 연결돼요. 우리가 방금 F'T를 배웠는데 F'T는 결국 T에서의 속도래. T에서의 속도라네. 자, 그럼 여러분 요걸로 이제 또 뭘 구할 수 있냐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 가속도가 뭔데요? 가속도는 뭔데? 속도의 변화율이잖아요. 속도의 변화율. 그럼 여러분 봐봐. 속도 변화를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속도 변화죠. 맞잖아. 이번에 이 함수에서 시간 변화를 주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거는 이제 속도의 변화죠. 예를 들어서 이때와 이때의 속도의 평균. 맞죠? 속도의 평균. 그죠? 이 속도의 변화율을 다시 리미트를 보내면,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은 결국 그 점에서의 가속도가 된다는 얘기죠. 가속도가 변화율이니까. 가속도가 변화율인데 그걸 이제 세밀하게 극한을 당기면은 그 초에서의 가속도가 돼버리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럼 얘 뭐야, 여러분? 요렇게 되죠. 자, 이건 니들 처음 배우죠? 나중에 배우는데 이계도함수라 부릅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이게 1계도함수예요. 얘는 결국 2번 미분했다는 얘기야. 한 번 미분하고 한 번 또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가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현대 시대에서는 가속도까지는 계산을 합니다. 물리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 가속도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 그 9.8 중력 가속도. 그게 이 가속도예요. 가속도. 예? 괜찮아요? 그래서 가속도라는 거는 결국 속도 함수의 변화율에서 극한을 당긴 게 가속도다. 됐어요? 자,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t로 한 번 더 미분한 식 있죠. t로 한 번 더 미분한 식이 가속도다라는 것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물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결국 얘만 알기만 해도 돼요.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내용적으로 시험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고등수학에서 내용적인 시험 문제는 안 낸다. 결국 중요한 거는 위치 함수를 줬을 때 미분하면 속도고 미분하면 가속도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위에 필요하나? 자, 보이나 여러분? 안 보이면 얘기하고. 이거 안 적었다. 자, 얘는 결국 시각 t에서의 가속도가 된다. 그래서 이 변화율, 평균 속도 변화를 보다가 극한으로 당기면은 결국 그 한 점에서의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단위는 좀 압시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알 거야. 미터, 만약에 단위가 미터랑 초면은 미터 퍼 세크라고 적죠. 이렇게. 그쵸? 가속도 단위 압니까? 가속도 단위 어떻게 적는지 알아요? 몰라? 자, 미터 퍼 초 제곱이라고 적죠. 가속도는 초 세제곱이고요. 가속도는 초 4제곱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 여러분이 가속도까지는 수투도 미적분이는 안 다뤄요. 고등수학에서는 딱 가속도까지만 다루고 초제곱이에요. 알겠죠? 미터 제곱 퍼 초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자, 단위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요. 그럼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디 문제로 또 응용이 좀 일어나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시간에 따른 넓이식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시간에 따른 넓이식 이 만약에 정해졌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ST라고 합시다. ST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게 뭔데요? 정사각형이 한 변이 A인데 뭐 초당 2cm씩 늘어난다. 이러면은
t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t초 후식을 잡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초당 몇씩 늘어나더라, 요렇게. 변이 초당 몇씩 늘어난다. 이러면은 넓이를 t로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넓이식을 t로 잡을 수 있을 때, 그러면은 결국 또 S'T는 뭐가 됩니까? 변화율식이 돼버린다. 뭐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예요. 넓이에 이제 뭐 초당 늘어난다며. 그러면 이제 변화량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똑같이 이제 요렇게 잡으면, 아이고, 똑같이 이제 이게 이제 시간 변화, 그 다음에 그때의 넓이 변화겠죠. 그때의 넓이 변화, 요렇게 일어났다. 그치? 이게 그냥 평균 넓이 변화율이죠. 그치? 그러면 이걸 극한을 때리면 역시 그냥 한 점에서의 변화율이 돼버린다. 알겠죠? 이게 이제 얘는 이제 평균 변화를 범위로 잡힌 시간 범위로 잡힌 이 범위에서 얼마만큼 변화했니 해서 극한이 들어가면서 한 점에서의 변화율이 돼버린다고. 알겠죠? 시간 변화가 줄어들면서 한 점에서, 알겠죠? 시각 t에서의 변화율식이 돼버린다. 시각 t에서의, 이건 용어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변화율이라고 부르죠. 시각 t에서의 넓이의 변화율. 이건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시간분의 위치라는 게, 속도라는 게 용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시간 변화분의 넓이 변화는 용어가 없어요. 용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분 때리면 넓이의 변화율. 그럼 똑같네요, 여러분. VT를 시간에 따른 부피식이라고 합시다. 시간에 따른 부피식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거를 미분하면 그냥 뭐가 돼버린다, 여러분? 역시 용어가 없어. 용어가 없으니까 시각 t에서의 부피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의 부피 변화율.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고 좀 끌었다 갈게요. 좀 쉬었다 가시. 여러분 봐봐요. 엄청 쉬워요. 보세요. 자, 이거는 보세요. 위치 함수를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위치 함수를 이렇게 t에 대해서 던져줘요. 그러면 지금 x가 위치야, t는 시간이야.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얘를 딱 미분 때리면 뭐라고, 여러분? 이걸 딱 미분 때린 이 식이 우리가 속도라는 걸 배웠어. 속도 v라고 좀 놓겠습니다. 괜찮아요?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미분하면 속도, 그 다음 또 미분하면 가속도다. 알겠죠? 가속도가 이제 어셀러레이션인가? 뭐 A 해가지고 뭐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다 이렇게 되는데, 뭐 지금은 가속도 문제는 아니니까 한 번 더 미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나요? 자, 문제 봐봐. P가 출발한 후 원점은 다시 위치가 0이 될 때야. 그러면은 위치에다가 0을 넣어봐. 그러면 그게 언제지 하고 구하란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보니까 t로 딱 묶어보면 완전 제곱식이 나오면서 원점 출발할 때 0초 제외하고 또 원점인 순간이 2초일 때야. 결국 2초 속도 구하래. 끝났죠? 2 넣으면 됩니다. 됩니까? 2 넣으면 돼요. 여기 속도 함수에 2 넣어요. 그러면은 4, 3, 12, 16, 4 이렇게 되면서 자 0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다. 지금은 단위가 없으니까 안 써도 돼요. 0이 정답. 됐지? 엄청 쉽죠, 그치? 됐죠? 다음. 자, 똑같아. 봐봐요. 이번엔 가속도까지 나오네. 그럼 일단 한 번 미분해서 속도 구하고 한 번 더 미분해서 가속도까지 구하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속도 함수, 가속도 함수 구해놨어. 그래 놓고 이제 뭐라노? 속도가 4일 때의. 그럼 이게 4일 때의 시간을 구하란 얘기잖아. 자, 4 언제 되노 하고 구하러 가자. 자, 4 넘겨요. 자, 이러면 6으로 나눠지네. 자, 근데 시간은 어쨌든 음수초는 불가능하니까 2초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끝났네. 2초일 때 가속도 구하래. 그럼 2 넣어요. 18이 정답. 됐죠? 자, 그 다음에 695번. 똑같아. 위치 함수 던져주고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가 무슨 말이야? 운동 방향이라는 건 속도예요. 속도가 2번 바뀐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 이 수투에서 속도는 양과 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라는 애가 뭐 양수랑 음수가 있는데, 자동차로 할까요? 자동차라고 하면은, 자동차로 따지면은 앞으로 가는 속도가 있고 뒤로 가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개념입니다. 괜찮아요?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 이제 자동차 계기판 생각해봐. 계기판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도 앞으로 속력 30이라도 30이고 뒤로 30 가도 30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속도 계기판이 아니죠. 속력 계기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속력도 이제 문제가 나올 건데, 속력은 결국 뭐로 생각해야 됩니까? 속도의 절대값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 얘기예요. 뭐 공을 위로 던진다. 그럼 위로 가는 건 이제 속도가 끌인 거고, 아래로 가는 게 속도가 음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 속도가 음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원점을 출발해서 위치가 뭐 시각 t가 간대요.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냐? 결국 속도가 부호가 바뀔 때야. 그럼 속도 부호가 2번 바뀐다. 속도 부호가 바뀌는 순간에 위치를 구한 다음에 거리를 구하래. 그럼 일단 속도를 봐야 돼. 그럼 속도를 이제 보니까 속도 함수가 여러분 2차 함수야. 그럼 이 2차 함수를 그려봐, 여러분. 13이네, 13. 그럼 얘가 이제 속도 함수가, 자, t축에서 13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0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시작 운동 방향이 플러스였는데 한 번 바뀌고 2번 바뀌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이라는 얘기는 결국 속도의 부호를 나타낸다는 의미고, 그러면 2번 바꾸네. 1초랑 3초에서도 바뀌어요. 그럼 그때 위치, 이게 그럼 1초 위치가 A, 3초 위치가 B,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럼 이제 위치 함수에다가 1 넣어봐. 1 집어넣으면은, 자, 결국 이제 이게 지금 뭐야? A 위치가 되겠죠. A 위치. 위치 함수에다 넣었으니까. 맞지? 그 다음에 3 넣어봐. 여기 위치 함수에다 3 집어넣으면, 위치 함수에다 3 집어넣으면 0. 그러니까 이 0이라는 애가 B의 위치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그 둘의 거리는 4가 되겠습니다. 그치? 4 빼기 0. 수직선이니까 여러분 그냥 X축 생각하면 돼요. T축이죠. T축 생각하면 돼요. 괜찮나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질문? 됐죠? 네, 다음. 자, 그 다음은 이거 뭐야? 자, 제동을 건 후 t초가 거리도 뭐 위치 함수죠. 거리라는 운동 함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인데, 이 위치 함수가 지금 움직인 거리예요.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되는 문제고, 얘가 이제 움직인 거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t에 만약에 니네가 1을 넣고 x에다가 12 빼기 0.4 해가지고, 자, 11.6이라는 이 수를 구했다. 그럼 얘는 의미가 뭔데요, 여러분? 제동을 건 후,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건 후 1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11.6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식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알겠어요? 그럼 이 제동 거리에 관련된 식이 정지할 때면 속도가 0일 때잖아요. 그럼 이 위치 함수를 또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겠죠.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정지할 때라는 거는 속도가 완전히 0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언제 서는데 하고 이제 이걸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0.8t가 12. 자, 그 다음에 10 곱할까? 8t가 120. 그럼 t는 15. 그러니까 15초네.
맞죠? 그럼 15초까지 15초 동안 움직인 거리네. 제동을 건 후 15초 동안 움직인 거리. 맞죠? 자, 그러면 그냥 t에다가 15 집어넣으면은 그냥 그 의미 값이 나오네요. 그 의미 값. 이 식에다가 결국 15를 집어넣으면 15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딱 나오네. 정답이 딱 나온다, 여러분. 됩니까? 결국 지금 최종 정답은 저기다가 뭘 넣으란 얘기예요? 15를 넣으란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냥 15로 묶어낼까요, 여러분? 15로 묶어내시면 12 빼기 그 다음에 맞죠? 15 빼기 15 곱하기 0.4 15 곱하기 0.4 6인가? 네, 딱 6이네요. 6 그러면 90이네. 네, 정답은 90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질문. 됐죠? 자, 14번 바로 옆에 요거. 자, 역시 여러분 위치함수 높이 위치함수 던져주네. 그럼 그 로켓의 속도는 저 위치함수를 미분했을 때 나올 거고 20-10t 이렇게 되겠죠.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위치를 구해달래. 근데 여러분 최고 지점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로켓을 여러분이 팡 쏘면 이렇게 튀어 올라갔다가 퓨 하고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다가 슉 하고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이 최고 지점에서는 당연히 속도가 0이겠습니다. 요거 찾으면 되겠다. 속도가 0일 때 최고 지점이면 정지했다가 어쨌든 내려올 거 아니야,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속도가 0일 때를 일단 찾아야 되고, 2초일 때가 정지 상태구나. 그러면 2초일 때가 최고 높이니까 우리는 그 높이 함수에다가 2를 넣으면 그게 최고 높이겠죠. 여기 2 넣어요, 그러면. 자, 딱 2 집어넣으면은 네, 20m 2번이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일단 요런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은 이 지금 나와 있는 함수가 위치 함수인지 속도 함수인지 가속도 함수인지를 먼저 봐야 돼. 근데 지금 얘는 속도 함수야. 맞지? 그럼 이게 운동이 뭐야, 여러분? 차로 따지면은 음수니까 일단 처음 스타트 하자마자 후진한다는 얘기예요. 차로 따지면. 그러다가 브레이크 완전 정지한 다음에 양수죠. 그러니까 앞으로 간다는 얘기죠. 앞으로 가다가 다시 브레이크 세우고 다시 후진 간다. 이런 운동의 의미가 되겠다. 됩니까? 괜찮아요? 그럼 이제 읽어봐. A일 때 가속도. 근데 여러분 이 관계를 생각해봐요. 위치 함수를 미분한다. 자, 그러면 속도 함수가 이 함수의 도함수가 되는 거야. 맞죠?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잖아요. 그럼 이 가속도는 뭐다? 이 함수의 도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A일 때 가속도. 근데 우리 알잖아. 그럼 이 함수의 가속도, 이 함수의 도함수 값은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A일 때 가속도는 이 속도 함수에서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돼. 양수 음수? 음수죠. 맞죠? 역시 fx랑 f'x 관계에서 생각해보면 돼. 결국 속도 함수의 가속도는 미분 함수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되고 음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D에서 2초까지. 그럼 D에서 2초면은 요건데 D2에서 속도가 증가한다. 예, 커지고 있는 거 보입니다. 됩니까? 속도가 올라가네요, 여러분. 속도가 점점점 올라가는 거 보이네. 맞죠? 네, 속도 함수가 증가한다. 맞습니다. 자, B에서 2초 동안. B에서 2초 동안 가속도는 일정하다. 봐봐봐, 여러분. B에서 2는 지금 보니까 한직선이에요. 이렇게 한직선이잖아. 그러면은 뭐 가속도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일정하다라는 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접선의 기울기 일정하네. 맞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하다. 됩니까? 속도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하다.
맞아. 일정은 기울기 다 똑같아요. 이해됩니까?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F에서의 P는 정지, 속도가 0이래. F초, 속도 0 아닌데 여러분. 4번. 됩니까? 속도 0 아니에요. 양수예요, 양수. F초에서 속도는 양수입니다. 정지 아니야. 0에서 I까지 운동 방향이 D에서 한번 바뀌고 H에서 한번 바뀌니까 D랑 FH, D랑 H에서 총 2번 바뀐다.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사실상 풀어보면 알겠지만 조심만 하면 공짜 문제다. 공짜 문제 여러분. 틀릴 이유가 없다. 됩니까? 됐죠? 자, 그 다음 그래프 문제. 자, 이번에는 뭐야? 이번에는 위치 함수야. 자, 이번에는 위치 함수니까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다? 속도야. 맞죠? 괜찮죠? 자, 그러면은 0TB에서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는 A에서 최대다. 아닌데 이거 0인데요. 이 양수 있어요. 탈락이다. 됩니까? 최대 아니야. 0이 최대래. 기울기 0이 최대래. 접선의 기울기는 0일 때가 최대다. 말도 안 돼요. 양수 있습니다 지금. 그치? 최소한 0은 최대가 아니다. 다음 B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아닌데 A에서 바뀌어요. 보여요 여러분? 속도를 봐봐. 속도를. 이거는 속도의 부호잖아요. 그러면은 봐봐 여러분. 양수 0 바뀌었네. 여기서 바뀌네. 음수 양수 요때 바뀌네. 안 바뀌네. 그러니까 이 두 개 AC에서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속도가 운동 방향이 A랑 C에서 바뀌는 거고 B에서는 안 바뀝니다. 자, 운동 방향은 속도고, 그럼 지금은 나와 있는 게 위치 함수니까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 변화를 봐야 된다. 알겠죠? 그럼 접선 기울기의 부호 변화는 A랑 C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C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다. 네, 0 맞아요. 0 정답. 됩니까? C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0에서 D초 동안 C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건 뭐야? 이 위치 물어보는 건데. 이거 위치잖아요. 이 함수가 위치야 여러분. 그러면 얘는 이 운동이 뭔데? 0에서 2라는 위치로 갔다가 다시 빠꾸 해가지고 마이너스 3에 갔다가 다시 이제 빠꾸 해서 위로 쭉 가잖아요.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봤을 때 2로 갔다가 마이너스 3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3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네. 원점에서. 맞잖아요. 그러면 C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맞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 되겠다. 마이너스 3이라는 위치가 가장 멀리 떨어지는 위치가 되겠다. 그치? 됐죠? 자, 거의 다 와가고, 이거는 교과서 문제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그 거듭시는 넘어갔어요. 거듭시는 넘어갔고, 지금 보시면 길이 변화율을 물어봅니다.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자, 길이의 변화율.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무조건. 자, 그림자 길이를 잠깐 L이라고 할게. 그러면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봤다는 말은 L'T를 물어보는 건데, L'T를 구하기 위해서는 길이를 시간으로 어떻게든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이 길이를 시간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자, 길이를 시간으로 나타내려면 언제나 t초 후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자, 언제나 t초 후 그림을 그리면 돼. 어떤 그림요? 그건 문제의 상황을 봐야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문제를 읽어보고 t초 후의 상황을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이게 뭐라고 짓거리고 있는 거냐면, 자, 어떤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이렇게 쭉 있는데 가로등이 이렇게 서 있대. 이렇게 가로등이 이렇게 하나가 서 있는데 사람이 여기에서 걸어간대요. 사람이 앞으로 걸어간대. 1.8, 가로등은 3m래. 자, 3m 가로등이 있고 1.8m인 사람이 가로등 아래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하고 있대. 자, 그러면은 몇 초 2 걸어간다며. 근데 우리는 t초 후를 잡을 거라고. 그럼 사람이 좀 걸어갔네? 얼마만큼 걸어갔어요? 자, 사람이 좀 걸어갔네. 걸어갔다 해, 그러면. 걸어갔다. 자, 우리는 뭘 표현할 수 있다?
여기를 t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몇 초 2간다며. 그럼 t초 동안이면 2t 같겠네. 이해됩니까? 그거를 너네가 표현을 해야 된다고. 요렇게. 자, t초 후 상황을 표현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뭐 한대? 여기서 가로등이 빛을 이렇게 쬐는데요. 빛을 이렇게 쫙 쬐면은, 자, 그림자가 어디 있어? 그림자가 이제 여기 있네. 여기. 자, 이거 잡아야 돼. 지금 이거 L이라 놓을게. 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 L을 t로 나타내야 돼. t로. 알겠습니까? 그게 길이식이다. 시간에 따른 길이식. 그림자 길이식.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얘는 지금 당연히 어떻게 풀어야 돼? 닮음으로 들어가야 돼. 이 1.8이라며.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삼각형이랑 이 큰 삼각형이 닮음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1.8 대 3이네. 1.8 대 3은 끝났다. 여러분 가자. 아랫변 L 대. 자, 그 다음 아랫변 L 플러스 2t 이렇게 잡겠습니다. 요러면 L식 잡아낼 수 있겠다. 여러분 됩니까? 여기가 괜찮아요?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식 정리 좀 할게. 3L은 1.8L 플러스 3.6T. 그러면 1.2L은 3.6T. 따라서 그림자 길이를 T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됐죠? 자, 우리가 이제 뭐 배웠지, 여러분? 이거를 미분하면 변화율식이라며. 그 얘를 미분해. 아, 이러니까 몇 초일 때 변화율 구하라는 말이 없는 거야. 지금 어차피 t가 뒤져버리잖아요. 그냥 초에 상관없이, 몇 초일 때 상관없이. 그러니까 보통 문제를 이렇게 내거든. 3초일 때의 변화율을 구하라. 4초일 때의 변화율을 구하라.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는데 지금은 몇 초일 때의 말이 없잖아. 보니까 초에 상관없이 변화율이 얼마다? 3m/s이다. 그치? 4번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괜찮아요? 이해돼요? 자, 여기서 하나 이 문제에서 이 대표 유형 문제, 이 그림이 되게 잘 나오는 문제인데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림자 끝의 속도예요. 그림자 끝의 속도.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봐봐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해야 돼. 이거 못 외워. 그림자 끝에 속도를 구하라고? 속도가 나왔네. 속도를 구하라는 말은 위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잖아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잖아. 그러니까 속도를 구하라고 했다는 말은 위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일단 그림자 끝에 위치를 구해야 돼. 자, 그럼 여러분 잘 그려놨습니다. 자, 잘 그려놨어요. 맞죠? 그럼 여러분 봐봐. 원래 그림자가 어디 있었는데? 원래 그림자 끝이 여기 있었어. 여기. 맞죠? 원래 그림자 끝 시작하면 그림자 끝이 여기 있잖아. 그리고 t초 후에 그림자 끝이 이만큼 이동했네. 이만큼. 보입니까? t초 후에 그림자 끝이 이렇게 이동했네. 됐어요? 됐어? 그러면 그 그림자 끝의 위치는 요 있네. 2t 플러스 l이네. 맞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2t 플러스 l이네. 그림자 끝의 위치. t초 후에 그림자 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잖아요. 그림자 끝의 위치가 이만큼 움직이네. t초 동안. 이해되죠? 그러면 역시 이 문제가 나왔더라도 일단 L은 구해야 돼. 맞죠? 일단 L은 구하시고 우리가 L이 3t인 걸 알잖아요. L이 3t인 걸 아니까 5t네. 이게 그림자 끝의 위치야. 그러면 얘를 이제 미분을 딱 때리면은 속도 함수가 5 나오면서 시간에 관계없이 정답이 5m/s이 정답이 되겠다, 여러분. 시간에 관계없이 정답이 5m/s이다. 자, 그래서 문제 하나를 좀 같이 좀 알아놔야 됩니다, 여러분. 길이 변화율도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림자 끝 속도까지도 구할 수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덥노? 자, 됐습니까, 여러분? 거의 다 왔다, 여러분. 거의 다 왔고 2개 남았나? 자, 이제 계속 거속시는 넘어갔어요. 계속 거속시는 넘어갔고 이제 변화율 문제가 자꾸 나온다. 지금 또 봐요. 또 변화율이지.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넓이의 시간 t에 따른 넓이식을 구해야 돼요.
알겠죠? 얘만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배웠잖아. 얘 미분하면 그냥 변화율식이다. 시각 t에서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얘만 구하면 돼. 그럼 내가 얘기했지. 이 넓이를 시간으로 나타내려면 무조건 시간의 흐름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럼 이게 초 문제잖아. 초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다? t초 후 그림을 그립니다. t초 후 그림을 그릴 건데 뭐 하는 문제지 하고 보니까 호수에 돌을 던지면 여러분 이러잖아. 돌 던지면 웅 이러는데 이게 정확하게 원 형태로 생길 거래. 맞지? 이렇게 파문이 있는데 이 파문이 여러분 보니까 몇 초 10씩 길어진대. 아 그러면 t초 후면은 파문이 이렇게 일어났다? 그러면 몇 초 10이라며. 그럼 t초 후면은 10t만큼 이렇게 반지름이 형성되겠네. 요 있네 몇 초 10. 반지름이 몇 초 10. 그러면 t초 후에는 10t라는 반지름이 되겠네. 이해됩니까? 괜찮아? 됐어. 이거 넓이 구해. 그럼 파이 반지름 제곱 하시면은 자 그러면 100파이 t제곱 나오지? 이게 st라고. 이게 t초 후의 넓이 요렇게. 이해됩니까? 이게 t초 후의 넓이. 이것만 그건 끝이야 여러분. 얼마나 쉬워. 자 언제나 여러분 t초 후의 상황을 생각하시고 t초 후에 뭐 넓이를 구하라면 넓이 구하면 되고 부피를 구하라면 부피 구하면 돼. 알겠죠? 그리고 얘를 딱 t로 딱 미분 딱 때리는 순간 이게 뭐가 된다? 시각 t에서의 변화율이 된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뭐 해달래? 2초 후 구해달래. 2초. 그 2 넣으면 끝나요. 2초 후. 그러면 2 대입해 여기다가. 그럼 400파이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넓이니까 센티미터 제곱이 될 거고 시간이니까 초가 되겠죠. 그치? A 구하는 거네. A는 4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길이 했고 넓이 했으니까 부피 나오겠지 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변할 문제까지. 자 이제 마지막 문제겠네. 그러면 부피 나오면서 끝나겠다 아마. 자 부피입니다. 풍선이에요. 구부피 어떻게 구해요? 아 일단 이 건넓이 물어볼 수도 있고요. 건넓이 변화를 물어볼 수도 있고 구는 부피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건넓이는 뭐고 구피는 뭡니까? 이 식 모르면 못 풀어요 여러분. 구 건넓이 구 부피 이것만 알면 돼.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잖아요. 건넓이는 미분 때리면 됩니다. 미분 때리면 어떻게 돼요? 4 파이 r 제곱 되겠죠. 됩니까? 자 그래서 4 파이 r 제곱이랑 3분의 4 파이 r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 식 모르면 못하고. 그래서 지금 뭔데 여러분? 얘가 고부풍선이 구 모양이래. 구 모양. 그러니까 이제 구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늘어났겠네. 대충 잡고 t초 후 그림 그릴게요. 자 t초 후에 이렇게 이제 늘어났을 거 아니야. 자 t초 후 그렸습니다. 이제 뭐라는지 봐봐봐. 원래 2cm인데 몇 초? 아이씨 왜 미리야 여러분. 자 몇 미리가 몇 미리 1cm예요? 아니 단위 모르면 못 풀지 그러면. 몇 미리 1cm죠? 아 이 잘 안 쓰니까 모르네. 10mm가 1cm입니다 여러분. 10mm 1cm 이거 괜찮죠? 100cm가 1m인 건 알잖아. 그치? 10mm가 1cm예요. 이 단위 모르면 못 풀어요 지금. 그럼 이거 일단 바꿔. 그럼 그냥 10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은 10으로 나누면 0.5cm 이렇게 바꿔주시고 단위 맞춰주고. 됩니까? 여기 괜찮죠? 10으로 나누면은 cm네. 그럼 10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자 t초 후에는 그럼 반지름이 늘어났겠네. t초 후에는 반지름이 늘어났어. 2에서 플러스 0.5t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부피 VT라고 잡을게. 자 t초 후 부피는 자 3분의 4 파이 반지름 세제곱이니까 0.5 2분의 1로 할게요. 요렇게 다 잡았다. 됐나요? 여러분 합성함수 나왔다. 전개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미분할 줄 알아야지. 자 미분하면 어떻게 하더라 이거. x로 보고 미분 f'(x). 자 그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하면 되죠. 기억나나요? 갈게요 여러분. 이거 그냥 t로 볼게요. 이거 t로 보고 미분. 자 t로 보고 미분 하시면은 자 3 내려와. 4파이 t 4파이 t 제곱
그 다음 안에 거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2분의 1 여기까지 질문. 네, 그냥 합산해서 미분법 썼고 안 쓸 건데요. 뭐 그럼 전개하세요. 전개하고 미분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오래 걸리고 계산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합산수 미분은 좀 쓰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초 후라며. 그럼 4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럼 4 넣어요. 자, 4 집어넣기 그냥 였다가 4 집어넣으면 자, 요렇게 되네. 2파이에다가 16이죠. 32파이다. 자, 그 다음에 단위는 센티미터로 잡았고 부피 세제곱의 시간은 초죠. 그치? 요렇게. 자,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미분이 끝납니다. 적분 파트 남아있는 상태고 이런 식으로 미분이 끝난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숙제 과제한 거 아직 안 됐나? 안 됐나? 앞에 과제한 거 질문 좀 주세요. 몇 문제 안 되죠, 그치? 자, 이거 풀이만 하고 여러분 시간 줄게. 자, 번호 652번 또 64번 또 62번 또 세 문제 말고 없나요, 여러분? 없어요? 옮길게요. 자, 3개 외워보자. 자, 652번부터 봅시다. 일단 여러분 이거는 모르면 안 돼요. 잘 나오죠? 자, 이거는 뭐였죠? y축 대칭, 그치? y축 대칭 함수.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원점 대칭 함수, 그치? 원점 대칭 함수. 용어도 있죠? 얘가 우함수, 얘가 기함수. 그래서 뭐 엄청 많이 나오는 애들 중에 하나고 원점 대칭이래요. 얘가 지금 이거죠,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 거. 됩니까? 원점 대칭 함수라는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0,0은 지납니다. 왜냐면 0 넣어봐. x 아무거나 다 성립한다면 0 넣어봐요. 0 넣으면 이거는 이제 계산되는 형태가 나오면서 확실히 원점 지납니다, 여러분. 괜찮나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원점 대칭 함수래. 그러면 사실상 원점 대칭 함수면은 3차 함수 개형을 떠올려 보면은 이 그림이던가 아니면은 이제 어떤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삼중근 그래프 있죠. 얘도 원점 대칭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가 괜찮지? 그런데 절대값 취하고 2 되는 게 총 4개가 나와야 된대요. 엥? 그럼 이건 안 되지. 이건 여러분 절대값을 취해버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림이 이렇게 나오니까 교점이 무조건 2개밖에 안 나와요. 2개. 그러니까 4개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일단 자동 탈락이고요. 맞지? 그리고 여러분 원점 대칭이라며. 그러면 얘를 이제 절대값을 여러분이 때려버리면은 절대값을 딱 치잖아요. 절대값을 딱 치면 어떻게 그림이 나오노? 절대값. 그 다음에 절대값. 그 다음에 이 원점 대칭이니까 높이가 똑같잖아. 올라오면 높이가 똑같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건데 이 지점이 여기네. 그러면 여기가 2네. 여기가 2예요. 요거 여기 딱 4개잖아. 요 4개 되는 지점이 지금 2라는 얘기다. 됩니까? 응, 딱 교점 4개 되는 지점이 있죠. 2 되는 게 총 4개 있으라며. 그러니까 그 4개가 되는 지점 y는 2랑 교점이 4개? 그럼 저기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놓은 것까지 접근해 보면은 우리가 알아놓은 게 fx가
자, 좀 가져올게요, 다시. fx가 원점 대칭 형태로 있는데, 여기 이렇게 그냥 잡아버릴까? 이렇게 잡을게요. 원점 대칭 형태로 요렇게 있다. 요렇게 있다. 그 다음에 요 극대값의 위치가 2다. 요까지 잡았어요. 여기는 또 당연히 뭐 마이너스 2겠죠, 그러면? 요렇게까지 일단 정보를 얻었다. 됐죠? 그 다음 뭐 알아서 하래요. 이제 니네 알아서 하래. 그러면은 일단 식 잡지 뭐 여러분. 세 실근 쫘라락 다 잡혀 있는데. 그럼 fx 어떻게 돼요, 여러분? 최고차항 계수 1에다가 그 다음에 근이 a랑 마이너스 a랑 이렇게 잡아놨죠. 자, 그리고 내가 잡아놓은 것 자체가 일단 a는 양수예요. 설정했죠, 원점 대칭을. 그치, 원점 대칭 x절편을 모르니까 설정을 해놨어요. 맞지? 그러면 지금 fx는 결국 x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될 거고, 그럼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x가 되겠죠. 자, 우리 여기 좀 찾으러 가겠습니다. 쟤는 도함수의 근이잖아요, 여러분. 도함수의 근. 극값 위치니까. 맞지? 극값의 위치니까 도함수의 근이 될 거고, 자, 그럼 미분을 때려가지고 도함수 근을 좀 구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 근이 요때고, 아니지, 요때고. 그러면 이때네. 됐죠? 자, 찾았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를 넣으면 이래. 여기가 괜찮아요? 찾았네. 극값 위치. 도함수 근. 그치? 도함수의 근. 여기까지 질문. 자, 이제 a 구하러 갑시다, 여러분. 어디 넣지? 여기 넣을까, 여기? 요 넣자, 여기. 아, 그 왜 이렇게 더럽노, 근데. 자, 집어넣을게, 여기다가. 자, 그럼 얘 넣어봐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집어넣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a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분의 a 세제곱. 자, 얘가 2 나와야 돼. 맞나요? 아, 먼저 꼬름하기 전에 진짜. 여러분, 더럽습니다. 3루트 3 곱할게요. 자, 3루트 3 곱하면 3루트 3 이렇게. 여기까지 질문.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그냥. 자, 마무리하러 가자, 여러분. 여기까지 되지? 이거 좀 키울게요. 우리 지금 F2 구해달래. 그러면 지금 F2라는 애는 F2가 뭐지? 하고 보니까 여기 2 넣으면 되잖아요. 2 집어넣으면 8마 2a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로 다시 와가지고 얘가 3의 몇 제곱이죠? 2분의 3제곱인가? 그럼 3분의 2제곱 때려. 그러면 3분의 2제곱 때리면 a 제곱은 3분의 2제곱 때리면 딱 3이네. 됐어요? 딱 3이네. 딱 3. 그러면 8-6 되면서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됐어? 괜찮나? 자, 여러분, 다음 문제 662번.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fx는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가장 작은 n의 값. 그립시다. 일단 그려보자. 미분. 자, 6x 제곱 마이너스 6nx. 그러면 6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n. n이 자연수니까 0보다는 크잖아. 그럼 fx가 일단 이렇게 생겼을 거고, 현재 도함수의 근이 0이랑 n이죠. 0, n 이렇게 되겠네. 그럼 잠깐만. 그럼 얘는 0,n이잖아. 0,n. 그 다음에 얘는 n, 대입. 자,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입니다. 아, 마이너스 n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n 세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을 때 세실근을 가져라. 세실근을 가지라는 얘기는 x축이 여기 있으란 얘기인데, 맞죠? x축이 여기 있으란 얘기잖아. 그러면 n은 뭐 위에 있어, 자연수니까 뭐 당연히 위에 있을 건데 얘가 아래에 있어야 돼. 맞죠? 얘는 아래에 있어라 이거죠. 얘는 음수여라 이 얘기가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n은 이거 뭔데 이거? 이거 n 0 아니잖아. n으로 나눠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해. 아, 이거 왜 바뀌노? 부담 안 바뀌고. 자, n으로 나눴으니까 부담 안 바뀌고. 그 다음 마이너스 곱하면 부담이 바뀌고. 그럼 두근이 이렇게 되고 연립하면 n은 1보다 크다네. 음수는 안 되니까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n이 1보다만 크면 된대. n이 1보다가 크면은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질 거다. 그럼 가장 작은 n의 값은 2잖아. 2. 가장 작은 n의 값. 그러기 위한 가장 작은 n의 값은 2. a가 2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n이 2일 때 극대값, 그러면 극대값 2인데요? 그럼 둘이 4네. 질문. 자, 여러분 됐습니까? 네, 여러분 질문 마지막 664번. 극값을 가지래. 극값을 가지려면 일단 3차 함수가 개형이 총 3개 있는데 극값을 가지는 그림이 나오려면은 자, 도함수가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겠죠? 괜찮나요? 이거부터 갈게요. 자, 일단 그러면 도함수가 자, 미분 그러면 a가 양수기만 하면 되잖아. 자, 가자. 판별 쓸게요.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a가 양수기만 하면 돼요. 찾았고 됩니까? 그렇죠? 제가 판별 썼어요. 판별식. 그냥 보자마자 알아도 되고 당연히 a가 음수여야 a가 양수여야 두근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당연히 a가 양수여야 두근이 있네. 그게 보이면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거고 안 보이면 판별 쓰면 되는 거고. 괜찮나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라. 그래서 도함수가 서로 두 시간 했어요. 자, 그러면은 3차 함수 방정식이 3차 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을 가져라? 그러면 이거 그려 이거. 이게 지금 양수지.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도함수 근이 뭔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a 컴마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루트 a 컴마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fx는 0. 이 뭐야? fx 그려놨네. 그럼 이 y는 0. 이 쫓아 이거 y는 0. y는 0이라는 애가 교점이 한 개가 되래. 한 개. 교점이 한 개면은 지금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교점 한 개 여러분. 안 돼 여기 두 개. 안 돼 이거 세 개.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0이 여기 있거나 0이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자, 이거 좀 잡아 놓을까? 자, 이쪽에 있거나 요쪽에 있을 때 이게 지금 1번 상황이다. 근데 답이 하나 더 있어. 답이 하나가 더 있는 게 y가 0이라는 애가 이제 어디 있을 때? 요쪽에 있을 때. 요게 지금 2번 상황이다. 근데 답이 두 개 있어요, 여러분. 두 개. 교점이 하나 나오는 게. 이 문제 바꿨어요, 여러분. 문제 바꿔가지고 지금 y는 fx랑 y는 0이랑 교점 가고 있어요. y는 0이랑 교점. y는 0, 교점이 한 개. 이렇게 문제 바꿔서 접근했어요.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이 1번부터 해봐봐. 1번은 지금 극대값 위치가 중요해. 극대값 위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a 넣어야 돼. 잠깐 구해놓고 가자. 마이너스 루트 a 넣어봐. 여기다 넣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a 루트 a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2a 루트 a 플러스 2a 그러면 2a 플러스 3분의 4a 루트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극소값 위치도 구해놔야 되거든요. 극소값 위치가 얼마지 하고 또 루트 a 넣어보면은 3분의 2a 루트 a랑 마이너스 2a 루트 a랑 플러스 2a니까 얘는 2a 마이너스 3분의 4a 루트 a가 되겠네. 됐죠? 자, 일단 극값 위치 다 잡아놨고 여러분 1번부터 갈게. 1번은 극값 위치가 0보다 아래에 있으면 돼요. 그러기만 하면 되잖아. 맞죠? 0보다 아래에 있기만 하면 돼. 그쵸? 해.
자, 그럼 이제 이런 거 어떻게 하는데요? A로 나눠. 이거 A 양수인 거 알잖아. 맞죠? 일단 A 나눠. A 나누고 요렇게. 그럼 이제 넘기고 연산 좀 해봐봐. 그럼 넘기고 연산하면은 마이너스 2 넘어가고 4분의 3 곱하면 되잖아. 아, 이러면은 음수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안 돼. 이거는 못 나와. 이 무조건 양수야. 왼쪽이 무조건 양수야. 그러니까 1번 상황에서는 답이 없구나. 됩니까? 부등식이 안 풀린다고 여러분. 그쵸? 양수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불가능.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구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우리 2번 상황으로 갈 거잖아. 똑같이 해요, 그러면. 2번은 극소값이, 이거 구해놨어. 극소값이, 자, 0보다 위에 있어야 돼. 0보다 크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됐죠?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출발. 또 A 나눠, 여러분, 이런 거. 이거 일단 A 양수잖아. 나눠. 부동식 안 바뀌어, 그러면. 안 바뀌죠? 정리해, 그러면. 넘기고. 자, 그 다음에 4분의 3 곱해. 4분의 3 곱하면은 2분의 3인가? 그럼 이거는 4분의 9네, 4분의 9. 요렇게. 아, 되네, 이거는. 대신에 이제 우리 이걸로 막아줘야 되잖아요. 결국에 이제 우리 최종 정답을 구하면은 얘가 답이기는 한데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이 처음에 잡혔으니까 이걸로 막아주기만 하시면 정답 나오겠습니다.